안녕하세요. 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이번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바람의 시대 관련 도서 정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의 시대에 자신을 최적화하는 방법, 카제노 지다이니 지붕を 最適化する 方法라는 책인데요. 일본 점성술가 유진님께서 쓰신 도서고요. 일본어를 할 줄 아시는 분, 원서를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마존 재팬 직구를 통해 구입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영상에 담은 요약 정보는 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역사적인 별의 흐름을 더 상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선 도서를 꼭 참고해 주세요. 바람의 시대 첫 20년 물병자리의 시대. 바람의 시대가 막을 열고 처음 20년은 물병자리 시대라고 부르며 혁명과 박애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병자리는 박애, 혁명, 개혁을 나타내는 평화와 친구 같은 존재인데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성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바람의 시대의 색, 흐름, 전개를 읽어본다면 미래에 남겨두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 미래지향적인 것,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병자리는 그다지 물건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도 과거의 대량 생산과 소비 마인드 사회에서 탈대량 소비 마인드 사회로 이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바람의 시대 시작은 2020년 12월 22일이지만 2043년까지 약 20년 동안 단숨에 시대의 주류와 주산업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우리를 의식하고 발전해가는 사회, 자신의 이권을 희망하기보다 우리를 의식해서 발전해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어떤 식으로 물건을 전달하고 판매할지 전략을 짜고 팔기 위한 지혜를 짜내고 센스를 사용해 상품의 매력을 높인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마케팅, 브랜딩, 각종 디자인, 그러한 것은 팔기 위한, 인지하기 위한 필수 스킬이고 그 능력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마켓에서 높은 인재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 앞으로의 세계를 보면 센스를 팔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해가는 것으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나에게서 당신에게 판매하는 것. 그것을 위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센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즐겁고 풍족하게 보내기 위해서 센스를 사용하는 것. 세상은 그렇게 변화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가? 디자인이란 애인에게 꽃을 보내는 것과도 같은 것. 이 말처럼 본래 사람은 그러한 감정의 동기를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을 생각하고 풍족함을 얻고 생물의 생존 본능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오직 그것으로 100% 매출을 만들기 위한 논리와 이성적 테크닉만 구사하면서 딱딱한 느낌으로 굳어진 상품과 기획으로 즐거움과 사랑, 희망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이 그 상품에 감정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느낄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파동과 양자 같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불하는 방식이 현금에서 신용카드나 전자머니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고 그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는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원래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경원시하기 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단 기술로 인해 그 부분이 해방되면 한 번에 인류는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고 많은 획기적인 사업과 서비스, 아이템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의 시대 일 업무 방식, 정사원에서 여러 직업을 갖는 미래로, 현재 기업이 부업을 허락하거나 정년까지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등 이미 종신고용의 신화는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취업 빙하기 때부터 그 서장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프리터,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파견사원, 계약사원의 붐. 이런 식으로 정사원 이외의 업무 방식이 급증하고 2010년 전후에는 사무실을 갖지 않는 업무 방식의 노마드 워커까지 등장했고
업무 방식의 새로운 형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안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는 이동의 시대고요. 이상의 시대, 철학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고 고정화되지 않는 것을 숭배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람의 시대의 느낌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안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경원시해하는 것으로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활에 필요한 안정, 자신과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단 이 우주는 만물의 유전성질을 갖고 보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조건이 되어갈 것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소, 안정적인 수입을 주는 일에 일단 리셋의 흐름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별의 흐름인데요. 이제 대기업조차 부업을 용인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이처럼 부업이 용인되거나 비정규 사원이 늘어난다거나 고용의 불안정화, 유동화가 진행되는 그 뒷면에는 분명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 같은 이유는 제쳐두고 다른 시점에서 본다면 이 흐름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부업의 특징, 좋은 점으로는 하나의 기업과 조직이 경제면에서의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로 바꿔 말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생과 사의 권한을 쥐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또한 여러 사회와 접점을 가지는 것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기회도 자극도 늘어날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사실 많은 메리트가 있어요. 누구나가 부업의 수익을 얻는 시대로. 부업이라고 말하면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부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복수의 직업이라는 뉘앙스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개의 회사와 계약을 맺어두면 그중 한 가지에서 2가지 회사 일에서 고용계약 만료가 되어도 나머지 8가지에서 9가지의 일이 있으니까 생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편이 자신의 마음에 더 솔직해질 수 있고요.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지고 그것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스트레스와 압박도 줄어들어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땅의 시대에도 존재했던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느낌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각자 only one을 세상에 내보이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로. 앞으로 바람의 시대는 형태가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감소해 갈 것입니다. 그 흐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환경, ASP, 각종 플랫폼의 발전인데요.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인프라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취미적인 것, 개인에게 소속되는 것을 판매하고 사고 보고 읽고 보내고 건네는 일들이 용이해지게 되어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내기 때문에 다른 설비 도구를 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뛰어나 누구나 사용하기 쉬워진 점도 그 보급에 부스터를 달아준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판매자도 구매자도 발신자도 수신자도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수년 이러한 흐름에 박차를 가하듯 SNS상에서 인기 있는 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프로처럼 인생의 이야기를 판매하고 자신이 콘텐츠와 화제 인물이 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등 여러 소재로 돈을 버는 것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디지털을 구사해 세계와 연결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판매할 장소가 취직활동, 아르바이트 면접, 영업의 현장처럼 매우 좁은 곳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한정적인 행위였어요. 면접의 장에 있는 인사 사람들, 한 사람의 임원이 여러분들의 수입과 시급 조건 등을 결정했던 것이죠. 그것은 당시에는 보통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시대의 느낌을 비추어 보면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거 시대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휴대폰, PC, 태블릿이 있다면 세상과 연결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수의 직업이 생겨나고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위해 당신의 재능과 센스, 매력과 색깔을 내세우고 그 가치와 그에 해당하는 이익과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색깔과 개성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주세요. 바람의 시대 경제, 시장 마켓에서 개인 시장으로. 기존의 시장은 확실히 존재하는 틀과 압력,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 대부분을 컨트롤하는 것 같고요. 우리들은 생과 사의 권리를 초간접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압력과 위력에 피폐해지곤 합니다. 단 잘 생각해본다면 언제부터인가 시장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일들을 인터넷과 테크놀로지를 구사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 급속도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갈 것이고요. 대규모의 시장에서 개인의 판매 시장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 판매 시장을 활용하면 사업 비용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절감되고 거대 조직만큼의 큰 수익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시장은 존재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장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지닌 것이 올바른 가치관이고 우리들이 시장보다 힘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닫혀진 사회에서 한 걸음 나와보면 시장 속에 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장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을 것입니다. 단 좋은 밸런스로 밖과 안을 잘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면 분명 시장 자체도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스케일로 안정되어 갈 것입니다. 마치 뿌리 빠진 귀여운 몬스터 같은 느낌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좀 더 깨끗해지고 바람의 통풍이 좋은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의 능력과 기술, 사랑과 센스가 부의 씨앗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유명인이 되고 히트메이커가 된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성공적인 것은 그 나름대로 상승지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위한 수법이나 필요한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MBA를 취득하기 위해 해외 대학원에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은 땅의 시대의 마지막 장인 수년 정도 전까지의 일인데요. 앞으로의 시대에는 그럼 무엇이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센스 자체를 취급하는 사업이 지금보다 더욱더 부상하고 명성을 얻게 돼서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까지의 시대적인 사업 센스보다도 센스 사업 그 자체가 우세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센스를 판매하거나 센스로 공헌하거나 센스를 패키지화하는 것이 이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최근에 제대로 수를 늘리고 있는데요. 센스가 좋은 유튜버가 수개월 만에 몇만 명이나 등록되고 있고요. 인기 아티스트는 동영상 1억 뷰 재생수를 넘는 등 금자탑을 쌓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같은 직종에서는 저 사람은 센스가 좋아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센스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은 분명 상상 이상으로 우리들의 일상에 친숙해진 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 차원에서 보면 센스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곳곳에 넘치고 있는데요. 계속 같은 시스템이 답습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비즈니스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 즉 거기에 사랑이 없는 것들이 세상에 흘러넘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센스가 좋지 않은 것, 사랑이 거기에 없는 것은 빠른 스피드로 도태되어 갈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 센스가 있는 것이 많이 생겨나고 서비스가 업데이트되어서 점점 사랑이 있는 것으로 다시 기록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시대는 파동의 시대, 바이브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병자리의 시대는 쿨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상품과 서비스는 유행하는 일도 팔리는 일도 분명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것, 본질이 거기에 없는 것은 점점 퇴장해 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람의 시대고요. 특히 앞으로의 20년은 그러한 색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시대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센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윤리관, 밸런스 감각, 색채, 형태와 관련된 센스, 오감, 단어 센스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러한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땅의 시대의 유산과 상품들의 탈색과 컬러링, 센스 업데이트의 마법을 걸어서 세상을 한 번에 버전업 시켜갈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의 주인공, 바람의 시대는 천재의 시대. 시대가 움직일 때는 일부 천재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시대의 변천에는 어떤 천재가 나타날까요? 물병자리는 사실 12별자리 중 가장 많은 천재를 배출한다고 하는 성자예요. 단 천재는 그 재능의 사용 방법을 잘못 받아들이면 천재, 바로 하늘의 재앙이 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천재의 사용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이 바람의 시대의 도입기, 특히 2020년부터 2023년은 토성이라고 하는 기반, 대지, 실현을 나타내는 별이 물병자리에 체류하기 때문에 물병자리의 천재들에게도 좋은 의미의 브레이크가 탑재되어서 폭주하는 일 없이 대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는 물병자리의 힘이 기반이 되어 발휘되는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의 모습을 재창하는 등 재미있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다음 시대의 서비스를 런칭하고 각 방면에서 천재와 새로운 인류가 계속 출현하게 될 거예요. 인류는 지금 대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무언가를 극적으로 바꾸어가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들과 별들은 그 혼란에 대해 제대로 해결책과 대응책을 준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재의 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220년 정도 전에 시대의 주축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시대의 주권이 왕족에서 백성들에게 이전되는 일이 많은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 대표의 예가 프랑스 혁명이죠. 절대왕정에서 공화제로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와 공동체의 주도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그러한 시민혁명 또는 큰 힘의 변천적인 사건은 일어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대의 천재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면서도 겉으로는 시대의 주권자를 바꾸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보는 일과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는 일은 그들은 필시 그 천재성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는 해도 그 후에 찾아오는 물의 시대가 되면 이번에는 분쟁과 어떠한 주권자의 모습이 바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바람의 시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지식의 거인들이 될 것이고요. 또는 창조성이 풍부한 사람들,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자금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거주지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 세계는 출입이 자유로운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의 시대 특징이고요. 그 자유가 방해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바람의 세력에 큰 반발이 일어나고 태풍 같은 기세로 순식간에 무언가를 뒤덮어버리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감성, 그리고 지성, 그것들을 사용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앞으로는 이러한 시간이나 여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인류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의 새로운 인류,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백과 여백이 있는 상태를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리드를 해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것을 수용하고 세상의 주축이 되어 서서히 변화를 하고 새로운 시대의 모습, 새로운 기준의 것들이 서서히 양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공사에 구별 없는 모두가 창작과 개인 간의 판매를 즐기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베이스가 천재들과 그 지원 집단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사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의 시대 타이밍, 아이디어는 탄생하고 싶을 때 내려온다. 아이디어나 발상은 마그마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물에는 타이밍이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게다가 그 타이밍을 느끼는 센스, 감이 딱 내려오는 안테나 같은 것은 분명 중요해요.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감이 내려왔을 때 바로 도면에 그려내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 그리고 글로 옮기는 것, 음악을 연주하는 것, 그러한 센스는 특히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그러한 경지로 일을 해내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한 업무 방식을 허용할 수 있는 사회는 분명 틀림없이 풍족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감성, 감각의 시대, 안테나 감도가 높아지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런 식으로 사물이 태어나는 타이밍을 인간의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의 시대 점성술, 우주를 의식하는 삶의 방식이 새로운 시대의 주축으로,
나라는 존재는 의외로 자기 이외의 요소로 성립됩니다. 다양한 시대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주와 그 바이브와 함께하는 우주를 첫 번째로 하는 삶의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 메인 스테이지로 나아가는 것은 큰 우주의 리듬, 우주와 싱크로되기 위한 지식, 점성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성술은 본래 적도, 아군도, 선도, 악도 만들지 않는 모든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이치에 대한 것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다극화된 세계에서 좋고 나쁨과 정답과 오답을 만들지 않는 것을 기본 주축으로 삼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영혼의 구원을 돕는 메소드이고 보다 깊은 영혼으로 진화하기 위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리듬과 이치를 배우고 납득하고 자신도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하면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고 이 지구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제대로 3차원의 몸을 사용해 즐기면서 동시에 미션을 손쉽게 클리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첫 번째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눈앞에 있는 일 모두 섬세한 것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 인생에 어째서 드라마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생겨나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원리와 규칙을 아는 것을 통해 시간을 헛되이 쓰는 일도 줄어들 거예요. 다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지침으로 별을 활용하고 우주의 영지와 함께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매우 빠른 스피드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시대 연애와 결혼, 형태를 버리고 각자의 사랑을 살아간다. 연애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매칭 어플로 사람을 만나는 등 효율 나쁜 미팅과 누군가의 소개, 맞선 같은 구시대의 만남의 방식이 감소하고 좀 더 넓은 분모에서 게다가 효율 좋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스타일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렇게 파트너를 찾는 일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 스피드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바쁜 현대인,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파의 사람들에겐 오히려 지금까지의 방식이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매칭 어플을 통한 만남과 결혼 방식이 더욱 선호될지도 모릅니다. 연애 결혼을 하는 것,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 돈을 버는 것이 안정을 얻기 위한 형태로서 사회에 안착해 왔어요. 이것은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가치관으로 남아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 주축은 바뀔 거예요. 이번에는 결혼과 연애는 별개라는 느낌이 강해질 것입니다. 매칭 어플의 등장이 이러한 의식 변화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별들의 세계에서도 실은 결혼과 연애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생각해보면 결혼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고요. 그에 반해 연애는 푹 빠질 수 있는 관계예요. 연애는 마음을 흔드는 것이고 기분을 고양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즐거움 같은 것이죠. 그리고 12별자리 중에서 가장 인정이 흔들리지 않는 성좌, 가장 드라이하고 쿨한 성좌가 바로 물병자리입니다. 그 물병자리의 에너지가 유입되는 2020년 이후부터 개성과 지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바람의 시대는 확실히 연애와 결혼에 관계된 마음과 정신의 움직임을 별개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 두 가지를 나누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두 가지의 상정과 조건을 채우는 커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즉 결혼이라는 계약에 관해 그에 걸맞은 메소드를 사용해서 마땅한 과정을 거쳐 결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서히 바람이 친숙해지면 그것도 분명 평범한 일이 될 것이고요. 기존의 가치관은 과거의 것으로 인지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시대의 주축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혼자 우위 또는 독신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상도 점점 사라지고요. 오히려 그러한 사상은 차별이라는 의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결혼할 자유, 결혼하지 않을 자유 또는 연애지상주의자로 결혼이라는 계약은 하지 않을 자유도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혼인관계의 여부가 사람으로서의 우열 또는 결혼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것이 좋은 것이며 짧게 끝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도 사라질 거예요. 또한 지금도 이미 있는 이야기지만 장거리 혼인, 주말부부, 국제결혼, 계약결혼 등등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결혼하면 항상 하나의 지붕 아래 살아야 된다. 이러한 개념은 소실될 것이고요.
결혼의 형태의 다양성이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 연애 형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형태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일본 시부야구 같은 지자체가 LGBT에 대한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행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닿는 것이 싫어. 한 사람하고는 사귈 수 없어. 결혼이라는 틀에 속박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등등. 이렇게 생각하면 바람의 시대 때는 땅의 시대의 성애론, 결혼관, 연애 의존증으로부터 탈출해서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로 사랑과 연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연애가 즐겁다고 받아들이는 인식 속에 있는 게임이라는 그 개념조차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고요. 사랑과 연애 속에 아름다운 말로 숨겨져 있는 면도 많아 보입니다. 그 근저를 잘 살펴보면 사실 칭찬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손을 잡고 싶어, 자기애를 채워주었으면 좋겠어, 예쁜 것만 보고 싶어, 이러한 욕구가 사랑이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동물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욕구와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사랑과 연애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핀포인트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표현하고 싶은 것, 내가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에 맞춰서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지만 바람의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 간단하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2023년경부터는 각자가 자신의 결혼관, 연애관,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갈 거예요. 연애나 결혼도 지금까지의 틀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연애관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바람의 시대는 사랑과 연애에서도 이탈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는 사랑과 연애, 그것도 실은 땅의 시대가 만들어낸 형태라고 인식해온 사람들이 바람의 시대의 최신 스타일 연애 방식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 점성술가 유진님의 도서 일부 테마 내용을 요약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번 1편은 대략적인 바람의 시대 흐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같은 도서에 실린 바람의 시대 12별짜리별 행동 지침에 대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릴게요. 큰 틀의 내용은 최대한 담았지만 역시 전문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선 유진님의 도서를 직접 구입해서 읽어주세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좋은 책이 있으면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람의 시대에서도 우리 언제나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메리제이였습니다.